이 밤이 끝나기 전에 당신을 갖고 싶어요. 네? 저도요. 내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새 그가 가까이 다가왔고 제 허리를 조심스럽게 끌어당겼습니다. 몸과 몸이 맞닿은 순간 긴 말은 필요 없었어요. 절에서 처음 만난 60대 남자와 달빛이 고요히 내려앉은 마당에서 그렇게 입을 맞췄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의 손이 제 셔츠 단추를 하나씩 풀어갈 때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모든 감각이 다시 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서로의 후끈 달아오른 체온과 거친 숨소리만이 방 안을 가득 채웠죠. 다신 사랑 따위는 찾아올 것 같지 않았던 이 나이에 그의 품 안에서 전 다시 여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린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건너고 있었다는 걸 그땐 상상조차 할 수 없었어요. 단조로운 일상의 연속이었던 제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믿기 힘든 그날의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올해 69, 정미자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7년. 이제는 알람 소리가 제 아침을 열어주는 유일한 인사였죠. 간호사로 40년을 일하고 은퇴한 지 5년. 병원에서는 항상 바쁘게 움직이며 환자들을 돌봤는데 이제는 제 하루를 채울 일이 없었습니다. 아침 식사는 언제나 혼자였어요. 작은 밥상에 반찬 2가지, 국 한 그릇. 텔레비전을 켜놓는 이유는 사람 목소리라도 들으려는 것이었죠. 가끔은 옆에서 누군가 대화를 나눠주길 바랬어요. 오늘 날씨 정말 좋네. 이런 말 한마디라도 주고받고 싶었습니다. 오전에는 동네 한 바퀴, 같은 길, 같은 풍경, 같은 사람들, 인사를 나누는 이웃도 있지만 대부분은 스쳐 지나가는 얼굴들이었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아파트 공원에서 혼자 시간을 보냈어요. 자식들은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명절에만 의무적으로 찾아오는 손님이 되었습니다. 딸은 해외에 살고 아들은 지방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죠. 손주들 얼굴도 1년에 몇 번 보는 게 전부였어요. 저녁이면 또다시 텔레비전 앞에 앉았습니다. 드라마 속 주인공들의 사랑 이야기를 보며 한숨 짓는 날도 참 많았죠.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했던 날들, 그때는 그 소중함을 몰랐어요. 밤이면 비어있는 침대가 더욱 크게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매일 밤 같은 질문을 던지며 한참을 뒤척이다가 새벽이 되어서야 잠들 수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대학 동창 영숙이가 불쑥 찾아왔습니다. 미자야, 너 요즘 너무 집에만 있는 것 아니니? 얼굴색이 안 좋아.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 무슨 소리야? 우리 나이에 더 바삐 움직여야 건강하지. 내가 좋은 거 하나 알려줄게. 영숙이는 템플스테이 안내 책자를 내밀었습니다. 절에서 3일 동안 머물면서 마음 정리하는 프로그램이야. 절에 가서 뭘 한다는 건지 처음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종교도 없는데 템플스테이에 가도 될까? 종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한 거야. 걱정 마. 나도 같이 갈게. 영숙이의 끈질긴 설득에 결국 따라 나서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매일 똑같은 하루, 색다른 경험을 해봐도 나쁠 것 없다 싶었어요. 딱 3일만이야. 마음에 안 들면 중간에 돌아와도 돼. 그렇게 저는 작은 가방 하나를 챙겨 영숙이와 함께 산속 절로 향했습니다. 그때는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그 절에서의 3일이 제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버스는 도심을 벗어나 점점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달라질수록 제 마음도 조금씩 들뜨는 것 같았어요. 얼마나 오랜만에 서울을 벗어나는 여행인지 몰랐죠. 미자야, 좀 어때? 벌써 공기가 다르지?
영숙이가 물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저보다 활기찼어요. 남편과 함께 여행을 자주 다니고 취미 활동도 여러 개 하고 있었죠. 그러게 이런 데 온 지 정말 오래됐네. 고즈넉한 산중턱에 자리 잡은 절은 생각보다 훨씬 컸어요. 붉은 단청이 선명한 법당과 잘 가꾸어진 정원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템플스테이 참가하러 오셨나요? 입구에서 한 스님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영숙이가 예약 확인을 하는 동안 저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바로 그때 절 안내도를 보고 있던 남자와 눈이 마주쳤어요. 여기 처음 오셨나요? 그가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키가 훤칠하고 한눈에 봐도 탄탄한 근육질의 몸에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네, 처음인데 어떻게 아셨어요? 표정에서 다 보이네요. 처음 왔을 때는 다들 그런 표정을 짓거든요. 저는 박성기입니다. 아, 저는 정미자라고 합니다. 악수를 위해 내민 그의 손이 참 따뜻했어요. 그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성기 씨는 여기 처음이 아니신가 봐요? 네,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퇴직하고 나서 마음을 정리할 곳이 필요했거든요. 무슨 일을 하셨어요? 대전에서 중학교 교장이었습니다. 누군가와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눈 지가 얼마나 됐는지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였죠.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참가자 등록을 마치고 템플스테이 담당 스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의 템플스테이 여정이 시작됩니다. 앞으로 조별로 활동하게 될 텐데 미자 씨와 성기 씨는 같은 3조에 배정되셨습니다. 영숙이가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야, 너 운이 좋은데? 괜찮은 아저씨랑 같은 조네. 저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졌어요. 숙소는 간소했지만 깨끗했습니다. 여성 참가자 4명이 한 방을 쓰게 되었는데 다행히 영숙이와 함께였습니다. 짐을 풀고 절 복장으로 갈아입은 후 저녁 예불 시간이 되었습니다. 법당에 들어서자 향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어요. 오랜만에 맡는 냄새였지만 이상하게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참가자들은 모두 앞으로 나와 앉았고 성기 씨가 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처음 예불 드리시죠?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그냥 스님 말씀 따라하시면 됩니다. 그의 조용한 속삭임에 마음이 놓이더군요. 예불이 시작되고 목탁 소리와 함께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그 리듬에 몸을 맡기게 되었어요. 예불 후에는 108배가 이어졌습니다. 이마를 바닥에 대었다가 일어서기를 반복하는 동작이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20배쯤 되자 몸이 저절로 움직이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 마음이 조금씩 비워지는 듯 했어요. 미자 씨, 괜찮으세요? 많이 힘드시죠? 108배가 끝난 후 성기 씨가 물었습니다. 조금 힘들긴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지네요. 그렇죠? 몸을 낮추면 마음도 낮아지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 했을 때는 무릎이 아파서 힘들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 시간이 기다려져요. 저녁 식사는 바로 공양이었습니다. 작은 그릇에 담긴 소박한 채식 위주의 식사였지만 그 어느 때보다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절밥 처음 드시죠? 이렇게 소식하는 게 건강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맞은편에 앉은 성기 씨가 말했습니다. 네, 생각보다 맛있네요. 근데 성기 씨는 왜 여기에 오셨어요? 마음의 평화를 찾으시려고요? 제 질문에 그의 표정이 잠시 흐려졌습니다. 5년 전에 아내를 먼저 떠나보냈어요. 교통사고였죠. 그 후로 혼자 지내는 게 익숙해졌지만 가끔은 너무 적막해서 견디기 힘들 때가 있어요. 그 말에 가슴이 찡했습니다.
저도 7년 전 남편을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잃었으니까요. 사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남편이 7년 전에 갑자기 차마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제 손을 살짝 잡아주었어요. 힘드셨겠네요. 갑작스러운 이별은 더 아픈 것 같아요. 그의 따뜻한 위로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에게 내 아픔을 이야기하고 그 사람이 진심으로 공감해 주는 것. 그것이 절밥보다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첫날 밤 다른 참가자들이 모두 잠든 후에도 우리는 절 마당 벤치에 앉아 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는 올해 68세로 대전에서 평생을 교직에 몸담았고 두 아들이 있으며 등산과 독서를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미자 씨는 웃을 때 눈가에 주름이 예쁘게 잡히네요. 갑작스러운 그의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아이고, 나이 들어서 주름만 잔뜩 생겼죠. 그렇지 않아요. 그 주름은 미자 씨가 살아온 세월의 흔적이잖아요. 저는 그런 흔적이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그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별빛 아래 그의 눈빛이 유독 반짝이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우린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아침 예불 후 명상, 그리고 산책까지. 모든 일정이 조별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함께하게 되었죠. 특히 오후에 있었던 무건 수행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말을 하지 않고 2시간 동안 산책을 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성기 씨와 나란히 걸으며 말없이 산새 소리와 바람 소리를 들었어요.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처음 느꼈습니다. 그와 함께 있으면 편안했고 말없이 걷는 시간조차도 충만하게 느껴지더군요. 미자 씨, 절밥보다 따뜻한 건 당신의 미소인 것 같아요. 무건 수행이 끝나고 그가 건넨 첫 마디였습니다. 순간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어요. 죄송해요. 너무 직설적이었나요? 오랜만에 이렇게 마음이 편한 사람을 만나서 그런가 봐요. 저도 모르게 미소 지었습니다. 대답 대신 그의 손을 살짝 잡았어요. 그런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평소에 저라면 상상도 못할 행동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차담 시간에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서로 의지하고 보듬어주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지요. 스님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자꾸 성기 씨를 바라보게 되었고 그도 제게 따뜻한 미소를 보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을 느꼈어요. 오랫동안 얼어붙어 있던 제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죠. 성기 씨와 함께여서인지 템플스테이의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어느덧 마지막 셋째 날이 되었어요. 아침 예불을 마치고 산책을 나갔는데 성기 씨가 벌써 정원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자 씨, 일찍 일어나셨네요. 네, 성기 씨는 더 일찍 일어나셨나 보네요. 여기 있으면 아침 공기가 정말 좋잖아요. 놓치기 아까워서요. 함께 절 주변을 걸으며 아침 공기를 마셨습니다. 이슬이 맺힌 풀잎, 새소리, 그리고 살짝 피어오르는 아침 안개까지 모든 것이 아름다웠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네요. 성기 씨의 말에 묘한 아쉬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러게요.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갔어요. 미자 씨와 함께한 이 시간이 저에게는 정말 특별했습니다. 그의 진지한 눈빛에 가슴이 떨렸어요. 저도 정말 즐거웠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우리 사이에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저녁에 시간 되시면 절 마당에서 별 구경 어떠세요? 오늘은 날씨가 맑아서 별이 잘 보일 것 같아요. 그날 하루는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지막 명상 시간, 다도 수업,
그리고 단체 사진 촬영까지 모든 순간이 소중하게 다가왔어요. 특히 성기 씨와 나란히 앉아서 찍은 단체 사진에서 우리는 어색하게 웃고 있었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저녁 식사 후 약속대로 절마당으로 나갔어요. 성기 씨가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기다리셨어요? 아니요, 방금 왔어요. 여기 앉으세요. 하늘을 올려다보니 정말 별이 가득했어요. 도시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광경이었죠. 와, 정말 예쁘네요. 그렇죠? 이런 밤하늘을 보면 우리의 고민이 얼마나 작은 것인지 새삼 깨닫게 돼요. 우린 잠시 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혼자 지내온 시간들, 그리고 그 외로움에 대해 솔직하게 나눴습니다. 미자 씨는 혼자 지내는 게 이제 익숙해지셨어요? 글쎄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고 할까요? 하지만 가끔은 너무 적막해서 견디기 힘들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래요. 텔레비전 소리라도 들으려고 켜놓는 날이 많아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점점 세상과 단절되는 느낌이 들어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저도 똑같은 감정을 느꼈으니까요. 미자 씨,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당신을 만난 이 3일이 저에게는 정말 특별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이렇게 마음을 나누는 게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그래요. 성기 씨와 이야기하는 시간이 너무 좋았어요. 별빛 아래 우리의 눈이 마주쳤어요. 그의 눈에서 깊은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그가 조금씩 제게 가까이 다가왔고 저는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자 씨, 그가 제 이름을 부르며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을 감았고 그의 입술이 제 입술에 살짝 닿았어요. 순간 전율이 흘렀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러웠던 키스가 점점 깊어졌고 그 순간 모든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죄송해요. 너무 갑작스러웠나요? 아니요, 괜찮아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가슴속에서 일렁였습니다. 사실 제가 지내고 있는 곳은 절 아래에 있는 농막이에요. 템플스테이 참가자들 중 일부는 그곳에 묵거든요. 농막에서 따뜻한 차라도 한잔 하실래요?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를 따라 절 아래 농막으로 내려갔어요. 달빛이 비치는 산길을 그와 함께 걸으며 이것이 꿈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죠. 농막은 작고 소박했지만 아늑했습니다. 그가 평상에 앉더니 준비해온 보온병에서 따뜻한 차를 따라줬어요. 별이 정말 예쁘네요. 평상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네, 하지만 미자 씨의 아름다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의 다정한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어색하면서도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자연스럽게 그의 손이 제 어깨를 감쌌고 저는 그의 품에 기대었습니다. 저 오늘 밤 미자 씨를 너무 갖고 싶어요. 그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가 한 걸음 다가오더니 제 허리를 조심스럽게 끌어당겼어요. 몸과 몸이 맞닿은 순간 긴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처음엔 살짝 스치듯 다가온 입술이 점점 깊어지고 제 숨소리와 그의 심장 소리가 서로에게 닿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우리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창문 너머로 은은한 별빛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고 그 방 안에선 오랫동안 얼어붙었던 제 마음이 조용히 녹아내리고 있었죠. 제 나이 69에 저는 다시 한번 여자가 되었습니다. 미자 씨, 아직도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성기 씨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다시 누군가를 간절히 원하게 될 줄은. 제 말이 그의 입술에 막혔습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제 몸의 모든 감각이 다시 깨어나는 것 같았어요. 뜨겁게 달아오른 서로의 체온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날 밤은 젊은 시절의 뜨거운 열정과는 달랐어요. 더 조심스럽고 더 천천히. 하지만 더 깊은 교감이 오갔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주름진 피부와 세월의 흔적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사랑스럽게 어루만졌습니다. 나이든 두 사람의 사랑은 서두를 필요가 없었어요. 그 어떤 젊은 날의 사랑보다도 충만하고 따뜻했죠. 새벽녘 그의 품에 안겨 잠이 들기 전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사랑일까? 아니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위로일까? 하지만 그 질문의 답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행복을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성기 씨, 내일 우리 어떻게 될까요? 내일이요? 글쎄요. 하지만 오늘 밤이 끝나더라도 이 기억은 영원히 남을 거예요. 그의 말에는 묘한 아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다시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스며들 때 저는 그의 품에서 눈을 떴습니다. 잠시 어디에 있는지 혼란스러웠지만 곧 어젯밤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죠. 평온히 잠든 그의 얼굴을 보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시계를 보자마자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템플스테이 마지막 날 소감 나누기가 8시에 시작인데 벌써 7시 30분이었습니다. 성기 씨, 일어나세요. 벌써 7시 반이에요. 서둘러 준비를 마치고 우린 함께 절로 올라갔습니다. 아침 공기는 맑았지만 마음은 어젯밤의 열기와 아침의 현실 사이에서 혼란스러웠어요. 미자 씨, 템플스테이 끝나고 근처에서 커피 한 잔 어때요? 절로 향하는 길에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해요. 하지만 소감 나누기에 늦지 않으려고 급하게 올라가는 길이라 그 순간에는 연락처를 교환할 마음의 여유조차 없었어요. 소감 나누기 끝나고 교환하면 될 거라고 막연히 생각했죠. 절에 도착하자 이미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영숙이가 저를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미자야, 너 어디 있었어? 밤새 안 들어와서 걱정했잖아. 아, 미안해. 나중에 얘기해 줄게. 소감 나누기 시간에는 조별로 앉아 3일간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성기 씨는 저와 멀리 떨어져 앉았지만 가끔 시선이 마주칠 때마다 따뜻한 미소를 보내줬어요. 프로그램이 끝나고 귀가 준비를 하는 시간, 저는 짐을 챙기러 숙소로 향했습니다. 성기 씨와는 버스 주차장에서 만나 연락처를 교환하기로 약속했죠. 하지만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영숙이가 급하게 재촉했습니다. 미자야, 빨리 짐 챙겨. 우리 버스 5분 후에 출발한대. 늦으면 다음 버스는 3시간 뒤래. 그래, 알았어. 금방 챙길게. 서둘러 짐을 싸면서도 마음은 계속 성기 씨를 향해 있었습니다. 짐을 챙기고 주차장으로 내려왔지만 그곳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성기 씨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미자 씨, 이쪽이에요. 그때 멀리서 성기 씨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다가가려는 순간 영숙이가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어디가? 늦었으니까 빨리 가자. 곧 버스 출발해. 잠깐만 성기 씨한테 인사만이라도. 미자야, 우리 저 버스 놓치면 서울 못 가. 영숙이의 다급한 목소리에 어쩔 수 없이 따라 나섰습니다. 사람들 사이로 성기 씨의 모습은 점점 멀어져 갔어요. 버스에 오르기 직전 그가 뛰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버스 기사는 문을 닫기 시작했고
창문을 통해 미친 듯이 달려오는 성기 씨가 보였어요. 버스를 향해 뭔가를 외치는 것 같았는데 엔진 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버스가 저를 떠나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영숙이가 제 표정을 보더니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괜찮아?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 그냥 아쉬워서. 좋은 분들을 만났는데 제대로 인사도 못하고 영숙이는 짐작조차 못하고 있었어요. 제가 어젯밤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지금 제 마음이 얼마나 복잡한지 서울로 돌아오는 길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우울해졌지만 한편으로는 성기 씨와의 기억이 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를 다시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절에 전화부터 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끝난 템플스테이에 참여했던 정미자라고 합니다. 혹시 참가자 중에 박성기 씨의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만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다른 참가자의 연락처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그 말에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통화를 끊자마자 인터넷에서 대전학교 박성기 교장을 검색해봤지만 너무 흔한 이름이라 찾기 어려웠습니다. 대전교육청에도 문의해봤지만 개인정보라며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죠.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포기해야 할 때인가 싶었어요. 하지만 그의 기억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밤에 누워 천장을 바라볼 때면 그의 미소, 그의 눈빛, 그의 손길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특히 잠들기 전 그와 함께했던 그 밤의 기억이 마음을 적셨습니다. 제 이름을 부르던 부드러운 목소리, 제가 기대었던 넓고 따뜻한 어깨, 함께 호흡하며 하나가 되었던 순간, 모든 것이 한순간의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바보같이 왜 연락처를 미리 교환하지 않았을까?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와 함께한 시간이 너무 소중했기에 그 순간의 감정에 빠져 현실적인 부분을 놓친 것이 너무 아쉬웠어요. 미자야, 다시 템플스테이 가보는 건 어때? 그 사람도 자주 간다며? 영숙이의 말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래, 그때도 세 번째 방문이라고 했으니까 다시 올 수도 있겠지? 다음 달 템플스테이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그를 만날 수 없었어요. 세 번째 방문까지 했지만 성기 씨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또다시 막막한 심정으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제는 정말 그를 다시 만날 방법이 없어 보였죠. 가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도 같은 하늘을 보고 있을까? 그도 나를 생각하고 있을까? 집으로 돌아와 또다시 반복되는 일상이 시작되었어요. 가슴에 커다란 구멍이 뚫린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빈자리가 있어야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짧았던 만남이 제게 준 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제 안에 아직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남아있다는 것, 이 나이에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었으니까요. 이제 정말 포기할 때가 된 것 같아. 영숙이와의 전화 통화에서 전 마침내 체념하는 말을 했습니다. 미자야, 누구나 자신만의 인연이 있다고 하잖아. 만날 사람은 어떻게든 다시 만나게 되어 있어. 그래. 하지만 때로는 짧은 만남으로 끝나는 게 더 아름다울 수도 있겠지. 그래도 넌 변했어. 전보다 활기차 보여. 영숙이의 말이 맞았어요. 일상은 다시 평범해졌지만 제 마음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그를 만난 후 저는 더 자주 미소 짓게 되었고 더 깊이 호흡하게 되었고 더 감사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를 다시 만날 수 없더라도 그가 제게 남긴 것들은 영원히 제 안에 살아있을 것 같았죠. 이제 정말 새로운 일상을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어요.
저는 일상 속에서 새로운 재미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영숙이의 권유로 동네 문화센터에서 시니어를 위한 수채화 강좌를 듣기 시작했고, 일주일에 2번 고아원에 찾아가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봉사활동도 하게 되었어요. 미자야, 이번 주 토요일에 시간 있어? 퇴임한 우리 학교 선생님들 모임이 있는데 거기 문화센터에서 좋은 강연도 있대. 주제가 인생의 이막을 시작하는 방법이라는데 너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 영숙이의 제안에 별 생각 없이 따라 나섰습니다. 요즘은 무언가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게 저에게 활력소가 되었으니까요. 문화센터 강당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대부분 50대 이상의 중장년층이었는데 다들 은퇴 후의 삶에 대한 관심이 많아 보였습니다. 잠시 후 강연이 시작되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박성기입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무대 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서 있었어요. 몇 달 전 절에서 만났던,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바로 그 사람이요. 미자야, 무슨 일이야? 갑자기 얼굴이 하얘졌어. 영숙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제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온 신경이 무대 위 그 사람에게 쏠려 있었으니까요.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 당신이었을까요?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응? 뭐라고? 저 강사님 아는 사람이야? 영숙이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무 놀라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강연 내내 그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이 단정하고 따뜻한 인상이었죠. 그의 목소리, 그의 동작, 그의 눈빛, 모든 것이 그날의 기억을 생생하게 불러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후반전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잃었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새롭게 얻을 수 있는가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고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수도 있죠. 그의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마치 저에게 직접 하는 말처럼 느껴졌으니까요. 강연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질문을 했고 그는 하나하나 정성껏 답변해 주었습니다. 저는 손을 들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가 저를 알아볼까 두려웠고 혹시 알아보지 못한다면 더 아플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씩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미자야. 나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 영숙이가 가고 난 후 전 용기를 내어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아직도 몇몇 사람들이 성기 씨에게 질문을 하고 있었고 전 천천히 무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고 마침내 그의 바로 앞에 다가왔어요. 그가 제 쪽으로 고개를 돌렸고 그 순간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처음에는 혼란스러운 듯 했지만 이내 놀라움과 기쁨으로 바뀌는 게 보였죠. 아니 이럴 수가. 미자 씨? 오랜만이에요, 성기 씨.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몇 달 동안 상상만 했던 순간이 현실이 되니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정말 미자 씨 맞으시죠? 제가 꿈을 꾸는 게 아니죠? 네, 저예요. 꿈이 아니에요. 그가 제 앞으로 한 걸음 다가왔어요. 손을 뻗어 제 팔을 살짝 만지더니 곧 황급히 물러섰습니다. 죄송해요. 너무 놀라서 그만. 미자 씨를 여기서 다시 만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저도요. 강연자가 성기 씨일 줄은. 저는 그 후로 계속 미자 씨를 찾았어요. 절에 전화도 여러 번 했고 2번이나 더 찾아갔었어요. 하지만 연락처를 알 수 없었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너무나 우연적인, 아니 어쩌면 운명적인 재회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 당신이었을까요? 글쎄요, 운명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미자야, 어디 갔다 왔어? 영숙이가 돌아와 저를 부르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 영숙아. 이쪽은 박성기 선생님이야. 내가 템플스테이에서 만났던 분이셔. 영숙이의 눈이 커졌어요. 그녀는 곧 상황을 이해한 듯 했습니다. 아, 정말요? 반갑습니다. 저는 미자 친구 영숙이에요. 강연 정말 좋았어요. 미자야, 나 먼저 나가 있을게. 천천히 이야기 나눠. 영숙이는 슬쩍 저를 보더니 자리를 피해줬습니다. 성기 씨와 저는 문화센터 근처 카페로 향했어요. 몇 달 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마음껏 나눴습니다. 서로를 찾기 위한 노력들, 그리고 결국 포기해야 했던 순간들까지. 사실 그날 아침 미자 씨가 버스를 타고 떠나는 걸 보면서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놓치는 것 같았어요. 저도 그랬어요. 버스 창문으로 성기 씨를 보면서 뛰어내리고 싶은 심정이었죠. 그날 이후로 계속 미자 씨 생각이 났어요. 어떻게 지내는지, 잘 있는지. 저도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성기 씨를 생각했어요. 작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따뜻함이 오랫동안 너무나 그리웠죠. 미자 씨, 우리 이 손 다시는 놓지 말아요. 이제야 서로를 다시 찾았으니까요. 네, 절대 놓지 않을게요. 그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닌 운명이라고 느꼈으니까요.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발전했습니다. 서울과 대전이라는 거리가 있었지만 주말마다 만남을 이어갔어요. 미자 씨, 이번 주말에는 대전에서 만나는 게 어떨까요? 보문산의 핀 벚꽃이 정말 아름다워요. 통화할 때마다 그의 목소리는 항상 설렘으로 가득했죠. 서로를 다시 만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성기 씨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미자 씨, 이젠 우리 관계를 자녀들에게 알리는 건 어떨까요? 미자 씨의 가족에게도 떳떳한 사람이고 싶어서요. 저도 성기 씨랑 같은 생각이에요. 하지만 아이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되시죠? 저도 그래요. 하지만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용기를 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우리는 각자의 자녀들에게 새로운 관계를 알리기로 했습니다. 저는 해외에 있는 딸에게 먼저 연락했어요. 엄마, 정말이에요?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기셨다고요? 딸의 목소리에서 놀라움이 느껴졌습니다. 응. 우연히 만났는데 정말 좋은 분이셔. 언젠가 만나보면 네 생각은 어떨지 궁금하네. 엄마, 솔직히 놀랐어요. 하지만 엄마가 행복하시다면 저도 응원할게요. 그동안 혼자 계시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거든요. 아들은 처음에 더 놀란 눈치였지만 곧 이해해 주었습니다. 엄마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요. 그분 언제 한번 뵙고 싶네요. 성기 씨도 두 아들이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아버지의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해 줬습니다. 관계가 진지해지면서 우리는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기 시작했어요. 미자 씨,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절에 다시 가보는 건 어떨까요? 이제 1년이 다 되어 가네요. 좋아요. 그곳에서 모든 것이 시작됐으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1년 전 처음 만났던 그 절을 다시 찾았습니다. 하루 동안 절을 둘러보며 추억의 장소들을 하나하나 방문했어요. 여기서 처음 인사를 나눴었죠. 성기 씨가 절 입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벤치에서 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고요. 그 밤이 아직도 생생해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농막 앞 평상에 앉았습니다. 미자 씨, 1년 전 이곳에서 당신을 처음 본 순간, 그때부터 제 인생이 다시 시작됐어요.
성기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날 밤 당신과 함께한 시간이 제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어요. 앞으로 남은 평생 우리 함께해요. 봄바람에 휘날리는 벚꽃 나무 아래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입을 맞췄습니다. 1년 전보다 더 깊은 확신과 사랑을 담아서요. 여러분, 사랑은 나이를 묻지 않습니다. 고요한 절에서 시작된 우리의 인연은 이제 서로의 남은 인생을 따뜻하게 채워줄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69이라는 늦은 나이에 다시 시작된 사랑. 그것은 젊은 날의 격정보다 더 깊고, 더 성숙하고, 더 따뜻했습니다. 마음을 열면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이 나이에 깨닫게 되었어요. 혹시 지금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외로움에 무뎌진 분들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부디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따뜻한 봄날, 향긋한 봄꽃처럼 새로운 사랑이 다시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보신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사실 오늘 밤 당신을 갖고 싶어요. 네, 미쳤어요? 당황한 제 말에 그 사람은 조용히 웃으며 제 손을 감쌌습니다. 지금 당신을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요. 저는 정희 씨를 너무 원하고 있어요. 그 말에 가슴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도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 없었는데 67살이라는 나이에 이런 떨림이라니. 그 사람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이미 그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고요한 밤, 흐릿한 조명 아래 마치 오랜 연인처럼 우리는 서로에게 깊숙이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그땐 상상조차 할 수 없었어요. 사랑인 줄 알았던 그 밤이 제 인생을 어디까지 망가뜨리게 될지. 저에게 그날 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부터 제가 겪은 이 충격적인 이야기의 전말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올해 67살 전윤정희입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 7년이 지났고 밑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혼자 살다 보니 외로움이 깊어지고 있었죠. 그래서 조카 은지의 권유로 이 나이에 소개팅 앱에 가입했습니다. 그래, 한번 해볼게. 근데 나같이 나이 많은 여자한테 누가 관심이나 가질까? 이모, 아직도 너무 예쁘시잖아요. 중학교 국어 선생님이셨던 품위가 아직도 그대로시고요. 걱정 마세요. 분명 좋은 인연이 있을 거예요. 은지의 도움으로 프로필을 만들었고 일주일 후 정도환이라는 65세 남자분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정희님. 프로필을 보고 메시지 드립니다. 저는 정도환이라고 합니다. 올해 65세이고 전에는 회사를 운영했었지만 지금은 은퇴했습니다. 혹시 커피 한 잔 함께 하실 수 있을까요? 프로필 사진을 보니 흰 머리에 단정한 정장 차림의 신사분이었습니다. 눈매가 부드럽고 미소가 친절해 보였어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런 느낌은 정말 오랜만이었죠. 첫 만남에서 도한 씨는 품이 있고 배려심 깊은 모습이었습니다. 정희 씨, 실제로 뵈니 사진보다 더 아름다우시네요. 이런 나이에 과찬이세요. 나이가 무슨 상관인가요? 아름다움은 나이를 초월하는 법이죠. 첫 만남 이후 우리는 몇 번 더 만났고 매번 만날 때마다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한 설렘을 느꼈습니다. 어느 비 내리던 날 도한 씨가 저를 집까지 바래다 주었고 차 한잔하고 가시라는 저의 용기 있는 제안에 그는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차를 준비하는 사이 그가 남편과 함께 찍은 옛날 사진을 보더니 말했어요. 남편분과의 사진인가요? 네, 7년 전에 하늘로 떠났어요.
많이 사랑하셨겠군요. 그랬죠. 하지만 이제는 말을 끝맺지 못하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한 씨가 다가와 제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요, 정희 씨. 우리 모두 상처가 있어요. 저도 오랜 시간 혼자였습니다. 그의 손길이 따뜻했습니다. 눈이 마주쳤고 갑자기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도한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을 갖고 싶어요. 네? 이렇게 갑자기요? 저 이런 거 처음이에요. 지금 당신을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요. 저는 정희 씨를 너무 원하고 있어요. 제 가슴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이미 그의 품에 안겨 있었어요. 그날 밤 우리는 서로에게 완전히 몸을 맡겼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잊고 있던 열정이 폭발하는 것만 같았죠. 도한 씨의 손길은 경험 많고 부드러웠으며 제 몸의 모든 부분을 깨웠습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가 되었고 방 안은 후끈 달아오른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그저 서로의 체온과 숨결만을 느꼈습니다. 정희 씨, 당신을 만나게 된 것은 제 인생의 축복입니다. 그의 품에 안겨 잠이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의 품에서 느끼는 안정감이 너무 편안했어요. 하지만 꿈속에서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도한 씨가 제 남편과 함께 있는 모습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왜 이런 꿈을 꾸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도한 씨는 제 이마에 키스하며 깨웠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정희 씨. 도한 씨, 어젯밤은 혹시 후회하시나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너무 갑작스러워서요. 걱정 마세요. 이건 우리의 시작일 뿐이에요. 앞으로도 많은 시간을 함께 할 테니까요. 도한 씨의 말에 안심이 됐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 사람을 정말 믿어도 되는 걸까? 그리고 내가 꾼 꿈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그날 이후로 우리는 주말마다 만났습니다. 어느 날 도한 씨는 저를 고급 레스토랑으로 데려갔고 직원들이 그를 회장님이라 부르는 것을 듣고 저는 놀랐습니다. 도한 회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정희 씨, 놀라셨죠? 사실 제가 작은 회사를 운영했었어요. 작은 회사라고요? 직원들이 회장님이라고 부르는 걸 보니 그렇게 작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과거의 일이에요. 지금은 다른 사람한테 물려주고 전 그저 한가로운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날 밤 TV 뉴스에서 도한 씨가 유명 기업 정성그룹의 전 회장이라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아들이 있다는 사실도 처음 알게 됐죠. 의문이 커져 곧바로 도한 씨에게 연락했어요. 도한 씨, 오늘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무슨 일 있으신가요? 목소리가 심각해 보이네요. 만남에서 저는 그에게 솔직히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당신은 정성그룹의 전 회장이죠? 네, 맞습니다. 어떻게 아셨나요? 어젯밤 뉴스에서 당신을 봤어요. 왜 저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솔직히 말하자면 사람들이 저를 정성그룹 회장으로만 봐왔어요. 진짜 저를 보는 사람은 없었죠. 당신을 만났을 때 그저 정도환이라는 한 사람으로 대해주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조금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아 있었죠. 그럼 가족은요? 아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유찬이라고 지금은 회사를 맡아 운영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관계는 좀 복잡합니다. 어떻게 복잡한 건가요? 몇 년 전 아내와 이혼했어요. 유찬이는 엄마 편을 들었고 그 이후로 저와의 관계가 소원해졌습니다.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던 순간 갑작스러운 전화로 도한 씨는 자리를 떠나야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글을 검색해 보니 그의 스캔들과 저의 여동생과 관련된 기사를 찾을 수 있었어요. 그때 조카 은지의 전화가 왔습니다. 이모, 괜찮으세요? 요즘 안 보여서 걱정됐어요. 은지야, 잘 지내고 있어. 요즘 좀 바빴어. 그분과 계속 만나고 계신 거예요? 응, 그렇게 됐네. 은지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이모, 그분에 대해 더 알아보셨어요? 방금 조금 찾아보고 있었어. 정성그룹의 전 회장이더라. 왜? 이모, 제가 내일 집에 한번 들를게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무슨 일이야, 은지야? 지금 말해줄 수 없니? 직접 뵙고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모, 그분과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제가 내일 모든 걸 설명해 드릴게요. 다음 날 은지가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너무 어두웠어요. 이모, 앉으세요. 제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무슨 일이야, 은지야? 그렇게 심각한 얼굴을 하고 은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이모, 정도환이라는 사람, 그 사람은 제 아버지예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사실이에요, 이모.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모든 걸 말씀해 주셨어요. 정도환은 엄마의 불륜 상대였고 저는 그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은지는 제 여동생의 딸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정도환은 내 동생의 남자였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소개팅 앱은? 네, 제가 의도적으로 이모와 그 사람을 연결시켰어요. 왜 그런 짓을 한 거니? 은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복수하고 싶었어요, 이모. 그 사람은 엄마를 버린 사람이에요. 엄마는 그 사람 때문에 평생 고통 속에서 살다 돌아가셨어요. 이모까지 그 사람이 가져가게 둘 수 없었어요. 은지는 가방에서 노란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젊은 시절에 제 여동생과 도한 씨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도한 씨의 팔은 다정하게 제 동생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고 두 사람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이모,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이모가 알아야 할 진실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동안 내가 느꼈던 감정들, 도한 씨와의 추억들, 그것들이 모두 거짓이었을까? 아니면 그 속에도 진실이 있었을까? 은지의 고백 이후 저는 며칠 동안 도한 씨의 연락을 무시했습니다. 반찬 가게도 문을 닫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죠. 도한 씨가 직접 제 집 앞까지 찾아왔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초인종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도한 씨가 지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며칠 동안 면도도 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부탁합니다, 정희 씨. 5분만 시간을 주세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망설이다 결국 그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도한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죠? 은지에게 들으셨을 거예요. 네, 모든 걸 알고 있어요. 당신과 제 여동생의 관계, 은지가 당신의 딸이라는 것까지요. 도한 씨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사실입니다. 하지만 모든 진실을 아시는 건 아니에요. 도한 씨는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20년 전 정치인의 딸과 정략 결혼했지만 시작부터 불행의 연속이었고 그때 제 동생 미화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사랑에 빠졌지만 결국 사업을 지키기 위해 미화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했어요. 미화가 임신했다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그녀가 연락을 끊었기 때문에 은지의 존재도 최근에야 알게 됐어요. 그럼 왜 저에게 접근한 겁니까? 우연이 아니었죠?
처음엔 은지가 접근했습니다. 자신이 제 딸이라고 밝히면서요. 그리고 당신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미화의 언니라고 당신을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미화와 닮았을까 싶어서요. 그래서 소개팅 앱으로 저를 만난 거군요. 네, 처음엔 그랬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당신에게 빠져들게 됐어요. 이건 제 진심이에요. 절대 거짓이 아닙니다. 도한 씨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지만 저는 쉽게 마음을 열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딸 서윤이 갑자기 찾아왔어요. 평소 바쁘다며 자주 찾아오지 않던 딸이었기에 의아했습니다. 엄마, 요즘 연애한다면서요? 조카 은지한테 들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지. 하지만 이제 다 끝났어. 누구신데요?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정도환이라고. 왜 그러니? 서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정도환이요? 정성그룹 전 회장 말인가요? 어떻게 알았니? 서윤은 노트북을 꺼내더니 자료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딸 서윤이는 노동법 전문 변호사로 최근 정성그룹과 관련된 부당해고 사건을 맡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 사람 회사는 직원들을 함부로 해고하고 노동법을 무시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요. 서윤은 오래된 신문 기사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기사에는 15년 전 정성그룹이 중소기업 여러 곳을 인수합병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각종 비리에 대해 다루고 있었습니다. 이 회사들 중 하나가 아빠의 회사였어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제 남편이 운영하던 작은 전자회사가 정성그룹에 인수된 후 남편은 갑자기 일자리를 잃었고 그 후로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었습니다. 아빠 회사가 정성그룹에 강제로 팔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약속과 달리 아빠는 바로 해고됐고요. 그 충격으로 아빠가 병을 얻으셨던 거예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실직, 그 이후의 병, 그리고 도한 씨와 제 남편이 함께 있는 꿈. 그건 꿈이 아니라 기억의 조각이었어요. 도한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모든 걸 알게 됐어요. 내일 오후 2시 우리가 처음 만났던 카페로 와주세요. 다음 날 만남에서 저는 그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도한 씨, 제 남편 윤태석 씨를 기억하시나요? 도한 씨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윤태석, 혹시 태우전자의? 네, 15년 전 정성그룹에 인수된 회사의 대표였죠. 도한 씨는 잠시 침묵했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물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신이 저지른 일을 모두 알게 됐어요. 남편의 회사를 강제로 인수하고 약속과 달리 그를 해고한 일까지요. 도한 씨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그땐 제가 너무 사업에만 집중해 있었습니다. 회사의 성장이 최우선이었고 인수 과정에서 많은 결정을 임원들에게 맡겼습니다. 윤 사장이 해고되었다는 소식은 나중에 들었어요. 하지만 그땐 이미 너무 늦었었죠. 그 일로 남편은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 후로 건강이 나빠졌고 결국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도한 씨는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 상황을 더 잘 살폈어야 했는데. 하지만 정희 씨, 이건 정말 우연입니다. 당신이 윤 사장님의 부인이었다는 사실은 정말 몰랐어요. 은지가 당신을 소개했을 때도 시끄러워요. 더 이상의 변명은 필요 없어요. 이제 우리 사이는 끝났어요. 카페를 나오자 한 남자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윤정혜 씨 맞으시죠? 저는 정유찬입니다. 정도환의 아들이에요. 유찬은 저를 호텔 라운지로 안내해 아버지의 과거 비리 자료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아버지의 과거 행적에 관한 자료입니다. 어떤 사람인지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봉투 안에는 도한 씨의 과거 스캔들,
비리 의혹 관련 자료들이 가득했습니다. 그 중에는 제 동생 미화와의 관계, 그리고 태우전자 인수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왜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아버지가 진심으로 당신을 좋아하는 것 같더군요. 오랜만에 본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행복이 회사와 가문에 위협이 된다면 그건 용납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차는 젊은 시절의 도한 씨와 제 남편이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버지와 윤태석 씨는 대학 동기였습니다. 한때는 가장 친한 친구였죠. 그런데도 아버지는 그를 배신했습니다. 이 사실을 아셨나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겁니다. 윤태석 씨와 저희 아버지는 친구일 뿐만 아니라 이복 형제입니다. 같은 아버지를 둔 형제였죠. 유찬의 말에 온몸에 한기가 느껴졌습니다. 도한 씨와 제 남편이 이복 형제였다니 이건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이복 형제라고요? 네, 같은 아버지를 둔 형제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미워했죠. 특히 아버지는 윤태석 씨를 질투했습니다. 아버지의 어머니는 후처였고 윤태석 씨의 어머니는 본처였으니까요. 그래서 남편의 회사를 인수한 건가요? 형제에 대한 질투 때문에? 유차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업과 개인 감정은 별개라고 아버지는 말씀하셨지만 저는 압니다. 아버지가 윤태석 씨의 회사를 무너뜨린 건 오랜 원한 때문이었다는 거요. 집에 돌아오자 은지가 전화했고 곧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노란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게 뭐니? 정도환이 엄마한테 준 통장이에요.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줬어요. 제가 필요할 때 마음껏 쓰라고 하셨는데 이제 이모한테 드리고 싶어요. 봉투 안에는 통장과 함께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제 남편과 도한 씨, 그리고 한 노인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사진 뒷면에는 정성철과 두 아들, 1975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말이구나. 두 사람은 형제였어. 이모,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떠나세요. 우리 엄마처럼, 아저씨처럼 상처받지 마세요. 은지의 눈에는 화산처럼 타오르는 뜨거운 복수심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날 밤 내내 생각했습니다. 정말 도한 씨에게 복수해야 할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을 용서하고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까? 그러던 어느 날 가게 문을 닫으려던 참에 도한 씨가 찾아왔습니다. 도한 씨, 왜 오셨어요? 형의 묘소에 다녀왔어요. 너무 오랜만에 찾아간 것 같아 부끄러웠습니다. 도한 씨의 손에는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건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형이 생전에 당신을 위해 항상 준비하던 꽃이라고 들었습니다. 도한 씨가 내민 꽃다발은 프리지아였습니다. 남편이 생일마다 제게 선물하던 꽃이었죠. 어떻게 알았죠? 형의 일기를 찾았습니다. 우리 집 지하실에 보관되어 있던 형의 물건들 중에 있었어요. 형이 얼마나 당신을 사랑했는지 그 일기를 통해 알게 됐습니다. 도한 씨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희 씨, 저는 형에게도 당신에게도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 잘못을 만회하고 싶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당신이 저를 용서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복수보다 용서가 더 어렵다는 말이 순간 떠올랐어요. 도한 씨, 제가 당신을 완전히 용서할 때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거예요. 하지만 언젠가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때가 올 것 같아요. 도한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 씨. 제게 기회를 주셔서요. 그날 이후 우리는 다시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과거의 아픔을 넘어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함께 치유해 나가기로 한 거죠. 한 달 후 도한 씨의 제안으로 강원도 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희 씨, 사실 이곳은 형이 설계한 곳입니다. 형이 은퇴 후에 살고 싶어 했던 집이었어요. 남편이요? 어떻게 그런 일이? 형은 건축을 전공했습니다. 그의 꿈은 전자회사가 아니라 건축사무소였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강요로 사업을 시작했죠. 도한 씨는 계속해서 제가 몰랐던 남편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남편이 좋아했던 음악, 책, 그리고 꿈꿨던 미래까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도한 씨, 정말 남편을 잘 알고 계셨네요. 어릴 때는 제가 형을 가장 많이 따랐습니다. 형은 항상 저를 보호해주고 가르쳐 주었죠. 하지만 커가면서 우리 사이에 벽이 생겼어요. 아버지의 편애, 회사 문제, 그리고 제 질투심까지. 이제 와서 모든 것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형의 뜻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설립했어요. 장학재단이요? 네, 윤태석 장학재단입니다. 건축을 공부하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재단이에요. 형이 이루지 못했던 그 꿈을 다른 학생들이 이룰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도한 씨의 진심 어린 노력에 저는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변하고 있었고 과거의 잘못을 만회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죠. 다음 날 도한 씨가 찾아와 상자를 건넸습니다. 그가 내민 상자 안에는 오래된 반지가 있었어요. 이건 형이 당신에게 청혼할 때 썼던 반지입니다. 형이 하늘로 떠난 후 잠시 제가 보관하게 됐어요. 이제 원래 주인에게 돌려드립니다. 저는 놀라움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 반지는 결혼 20주년에 잃어버린 줄 알았어요. 그런데 도한 씨가 가지고 있었다니. 어떻게 이 반지를 가지고 계셨던 거죠? 형이 마지막으로 저를 찾아왔을 때 맡긴 겁니다. 혹시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당신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했죠. 남편이 무슨 일 때문에 도한 씨를 찾아간 건가요? 형은 자신의 병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의사로부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죠. 그리고 저에게 부탁했습니다. 당신을 돌봐달라고요. 말도 안 돼요. 남편은 자신의 병이 그렇게 심각한지 몰랐어요. 그리고 당신에게 그런 부탁을 했을 리가. 도한 씨는 남편이 쓴 마지막 편지를 건넸습니다. 사랑하는 정희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나고 없겠지. 당신에게 모든 걸 말하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내 병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도한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도한은 내 동생이자 한때는 가장 가까운 친구였어. 우리는 같은 아버지를 두었지만 서로 다른 어머니 밑에서 자랐지. 어릴 때는 친했지만 커가면서 아버지의 사업과 재산 문제로 멀어졌던 거야. 나는 그를 미워할 수밖에 없었어. 내 회사를 빼앗고 내 삶을 무너뜨린 그를. 하지만 병을 앓으면서 깨닫게 되더라고. 미움은 나를 더 아프게 할 뿐이라는 것을. 그래서 도한을 찾아갔고 모든 것을 용서했어. 그리고 부탁했어. 내가 떠난 후 당신을 돌봐달라고. 그가 당신에게 다가갈지 당신이 그를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은 그냥 당신이 행복했으면 해. 내가 없는 세상에서도 당신이 웃을 수 있기를 바래. 영원히 당신을 사랑하는 태석이가. 편지를 읽는 동안 계속 눈물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마지막까지 저를 생각했고 심지어 자신의 동생에게 저를 부탁했었던 겁니다. 그것도 그토록 깊은 갈등이 있었던 사이에서 말이에요. 믿기지 않아요. 남편이 정말 이런 부탁을 했다고요? 네, 처음에는 저도 거절했습니다.
어떻게 형의 부인을 돌볼 수 있겠냐고요. 하지만 형은 고집이 셌습니다. 네가 아니면 안 된다고 했죠. 도한 씨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모든 것이 이해가 됐어요. 도한 씨가 저에게 다가온 이유, 그리고 남편과의 꿈에서 두 사람이 함께 있던 이유까지 제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알고 있었군요. 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단지 형의 부탁을 지키기 위해 다가갔을 뿐이었어요. 그러다 점점 당신에게 진심으로 마음이 갔습니다. 도한 씨의 고백에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너무 복잡하고 믿기 어려웠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도한 씨.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에는 이해합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세요.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도한 씨는 그렇게 말하고 떠났습니다. 저는 남편의 편지를 붙잡고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남편은 정말 내가 행복하길 바랬던 걸까? 그리고 그 행복이 도한 씨와 함께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걸까? 며칠 후 저는 결심을 하고 도한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한 씨, 남편의 묘소에 함께 가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언제든지요. 우리는 함께 남편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도한 씨는 검은 정장을 입고 묵묵히 제 옆에 서 있었어요.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남편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여보, 이제야 당신의 진심을 알게 됐어요. 하늘나라에서도 나를 생각해줘서 고마워요. 도한 씨도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형, 약속대로 내가 끝까지 정희 씨를 지켜줄 거야. 걱정하지 마. 묘소를 나오는 길, 도한 씨가 제게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더 이상 미움과 원망 속에서 살고 싶지는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의 아픔, 현재의 혼란,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요. 일주일 후, 저는 도한 씨의 제안으로 정성그룹 재단에서 주최하는 자선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윤태석 장학재단의 설립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어요. 이 재단은 제 형 윤태석의 이름을 따서 만들었습니다. 그는 건축을 사랑했고 많은 젊은이들이 꿈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이 재단을 통해 그의 뜻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도안의 발표에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의 아들 유찬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놀랍게도 저에게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희 씨, 아버지의 변화를 보니 놀랍습니다. 이전에 그분은 지나간 일에 대해 이렇게 용기 있게 행동하시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정희 씨에게 말씀드릴 게 있어요. 지난번에 무례했던 거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유찬의 사과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구나. 그리고 용서는 모두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도한 씨와 함께 제주도로 떠났습니다. 여행의 마지막 날 도한 씨가 저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어요. 이건 형이 당신에게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찾아왔을 때 언젠가 정희와 함께 제주도에 가게 된다면 이것을 전해달라고 하더군요. 상자 안에는 아름다운 옥구슬 목걸이가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함께 든 쪽지에는 남편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정희에게 우리가 함께 제주도에 오지 못해 미안해. 하지만 이곳에서 당신이 행복한 시간을 보냈기를 바래. 이 목걸이는 우리의 사랑을 상징해. 늘 당신과 함께 할게. 당신을 사랑하는 태석이가. 눈물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마치 모든 것을 예상한 것처럼 저의 미래까지 준비해 두었던 거예요. 정말 남편이 이런 말을 했나요? 네, 형은 항상 한 발 앞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랬어요. 목걸이를 매만지며 저는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이제는 정말 행복해도 괜찮은 걸까요? 제주도에서 돌아온 후 저는 반찬 가게 앞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는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할 시간이었어요. 가게에 들어서자 은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모, 여행은 어떠셨어요? 너무 좋았어, 은지야. 많은 생각도 하고 결정도 내렸어. 어떤 결정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기로 했어. 그리고 도한 씨와 새로운 시작을 해보기로 했어. 은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이모, 정말 그분을 용서하신 거예요? 응, 용서했어. 그리고 그건 나를 위한 선택이기도 해. 더 이상 미움 속에 살고 싶지 않아. 은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모가 행복하시다면 저도 기쁘네요. 사실 저도 조금씩 그분을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은지의 이해에 감사하며 저는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았죠. 다음 날 도한 씨가 가게로 찾아왔어요. 그의 손에는 정성스럽게 쌓인 도시락이 들려 있었습니다. 점심 드셨나요? 이번엔 제가 직접 만들어 봤습니다. 도시락을 열어보니 서툴지만 정성이 담긴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도한 씨가 이걸 다 만드셨어요? 네, 밤새 요리책을 보며 연습했습니다. 맛은 없을지 모르지만 정성만큼은 최고라고 자부합니다. 그의 말에 저도 모르게 따뜻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노년의 사랑은 순수해서 더 아프고 진심이라 더 위험하지만 다시 살아갈 용기를 준 것도 결국 사랑이었습니다. 이 나이가 되어서야 저는 깨달았어요.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용기라는 것을. 그리고 오늘 저는 그 용기를 냈습니다. 나를 위한 마지막 선택을,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 번째 선택을 말이죠. 여러분도 자신만의 진정한 행복을 위한 용기 있는 선택을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영상을 보신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